안녕하세요. 한글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지원한 자기소개서를 볼 때 어떻게 그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인사 담당자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 조금 더 합격에 가깝지 않을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요. 어디일까요? 글의 가장 첫 번째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글을 읽거나 어떤 것들을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구간을 보고 내가 이것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구간에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후다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기소개서가 특히 뭐 신입 채용으로 대기업들이 모집하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자기소개서만 본다 하더라도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다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자소서 대충 써도 되지 않나요? 대충 써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인사 담당자가 그 자기소개서를 살짝 봤을 때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입부가 되는 첫 번째 부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첫 번째 구간이 뭔가요? 바로 소제목이죠. 소제목. 그 소제목을 굉장히 좀 특색 있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은 소제목을 쓴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목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을 특별하게 나타내야 되고 인사 담당자의 눈을 확 끌어당겨야 된다. 뭐 물론 그런 거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제목을 설정하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소제목은요. 그 자기소개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면 됩니다. 또 이거를 다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소제목이 너무 길게 나타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소제목은 한 단어 많아도 한 4, 5개 정도 그 수준 내에서 나타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셔도 돼요. 평범하셔도 되고 그 질문에 맞게만 그 질문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어떤 소제목으로만 나타나 있다면 그 내용이 뭐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굳이 아니어도 된다는 부분,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제목을 보고 난 뒤에 바로 뭘 보게 될까요? 첫 번째 문장, 최초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도입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메인 답변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장점을 물어요. 직무 관련 강점을 묻는다 치면 저의 직무 관련 강점은 어떠어떠한 부분입니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자소서를 약간 서사적인 어떤 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뭐랄까요?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약간 도입 부분에 약간 사람들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약간 이것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서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소서는 일반적인 글쓰기랑 달라요. 정말 보여줄 팩트들만, 중요한 내용들만 함축적으로 딱딱딱 간결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첫 문장에는 꼭 두 갈식으로 내가 나타내야 될 메인 문장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뭐 경험을 작성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 어떤 경험인지에 대한 언급부터 먼저 돼야 돼요. 저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성과를 드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 경험들이 서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다 읽진 않아요. 그 내용을
그 흐름에 맞춰서 간략하게 딱딱딱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때 한번 봐도 되겠네 라고 하고 면접에 부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애매모호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봅니다. 넘어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쓰레기통하게 버려. 쓰레기통은 좀 그렇다 그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인사 담당자 분들이 친절하게 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또 열심히 봐. 또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라는 게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딱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사 담당자가 계속 내 자소서를 읽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경험 기반에 좀 길게 질문하는 자기소개서 항목들 있죠. 그리고 아니면 복수의 내용들을 묻는다거나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았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슈 가운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한 번에 모여서 뭐 천자 이렇게 기재를 하게 한다. 그런 경우에는요.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파트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이슈, 산업 이슈, 그리고 이슈 가운데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네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세 가지에 맞는 답변이 두 가지씩으로 딱딱딱 드러나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붙였다 적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 덩어리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짚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질문에 묻는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는 분들 혹은 딴소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한 질문에 부합한 자소서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도를 잡고 작성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NCS 기반으로 경험 기반 자소서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예로 들면 거의 뭐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뒤에 관련된 경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경험에는 내가 겪었던 어떤 그 가운데서의 갈등이나 어떠한 뭐 이슈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 느낀 점에 대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느끼고 끝나면 안 돼요. 느낀 걸 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까지 나오면 이게 바로 거의 기본적인 완성된 하나의 세트입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500자 정도의 글자 수라고 최소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700자, 뭐 10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인사 담당자들은 많은 것들을 또 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자기소개서에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내 중심으로 쓰지 마세요. 내 중심으로.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보면 정말 괜찮은 자소서야.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쓰셔야죠. 그게 바로 고객, 우리의 고객은 인사 담당자,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서 그거에 걸맞은 어떤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테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